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즉 스킨과 로션과 크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스킨과 로션은 잘 흐르니까 액체라고 생각했고, 크림은 잘 흐르지 않으니까 고체라고 생각했었죠. 즉 흐름성이 커지면 액체, 흐름성이 작아지면 고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물질을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흐름성을 더 크게 나타났고, 관찰 시간이 짧아질수록 흐름성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관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액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관찰 시간이 짧아질수록 고체의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 내용,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찰 시간을 세로 가로축으로 두고 흐름성을 세로축으로 둠으로써 살펴봤을 때, 관찰 시간이 길어질수록 흐름성이 커지죠. 관찰 시간이 커질수록 자꾸 이런 식으로 흐름성이 커지기 때문에 액체의 특성이 강해지는 거고요. 관찰 시간이 작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작아질수록 아래로 흐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체로서의 특성이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관찰 시간이 아주 커지는 무한대가 된다거나 관찰 시간이 0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찰 시간이 무한대가 될 때면, 사실 관찰 시간이 무한대라고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관찰 시간이 무한대라는 거는 무한대 시간이, 우리가 그 시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물질의 상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찰 시간이 0이 된다. 관찰 시간이 0이 될 수 있습니까? 관찰 시간이 0에 0.0000001, 0.00000000001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아주 작아질 수는 있지만 관찰 시간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 시간이 0이 된다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기 때문에 관찰 시간이 0이 될 때로 가정할 때 나타나는 물질의 상태도 실제로는 나타날 수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관찰 시간이 무한대일 때와 관찰 시간이 0이 될 때를 가정함으로써 그 양극단, 관찰 시간이 무한대일 때에, 일단 관찰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액체의 특성이 아주 강해진 상태가 되고, 관찰 시간이 작아져서 0이 될 때가 되면 고체의 특성이 아주 강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극단, 액체의 특성이 강해진 극단, 그 다음에 고체의 특성이 강해진 양극단,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양극단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봅시다. 자, 이제는 조금 전에는 이런 식으로 열려 있었죠. 여기 끝이 없었죠. 근데 이제 네모 박스가 됐어요. 이제 네모 박스, 완전한 네모 박스가 됐습니다. 자, 관찰 시간이 이제 길어집니다. 길어져서 이제 100만 년, 1000만 년, 수억 년, 그렇게 가서 관찰 시간이 무한대가 됐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선이에요. 점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실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해요. 가정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걸 extrapolation, 외삽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점선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죠. 점선으로 표현해가지고 관찰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되면 이때는 액체의 성질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액체의 성질이 너무너무 커져서 고체의 성질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액체 상태만 존재하게 돼요. 순수한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관찰 시간이 무한대로 가는 것과 반대로 관찰 시간 너무너무 지금부터 작아져요. 0.001, 0.00001, 0.0000000000001 이런 식으로 관찰 시간이 너무너무 작아져가지고 관찰 시간이 0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흐름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한 순수한 고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관찰 시간이 0에 수렴할수록 순수한 고체의 특성이 강해지게 되고요. 관찰 시간이 무한대로 발산할수록
순수한 액체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찰 시간이 0이 될 수가 없죠. 관찰 시간이 또 무한대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로 가정을 한 거게 돼요. 그래서 관찰 시간이 0이 된다면 순수한 고체 상태가 되고 이거는 순수한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실제로 이런 물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관찰 시간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관찰 시간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고체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관찰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순수한 액체 상태가 되는데 실제로 관찰 시간도 무한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액체 상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순수한 액체 상태와 순수한 고체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이상적인 상태가 돼요. 굉장히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농을 생각해 봅시다.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물질은 액체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관찰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모든 물질은 고체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관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액체의 특성이 강해지고 또는 고체의 특성이 강해지고 즉 흐름성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물은 액체고 그죠? 스킨은 액체고 로션은 또 액체고 크림은 고체고 또 로션은 스킨보다는 조금 더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의 중간 특성을 갖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관찰 시간에 따라서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물질이 액체의 특성이 강해지고 관찰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모든 물질은 다 고체로서의 특성이 강해지게 된다면 과연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액체와 고체에는 왜 구분이 생기게 될까요? 그죠? 왜? 관찰 시간에 따라서 다 액체와 고체가 결정된다면, 그죠? 그렇다면, 실제로 액체와 고체를 구분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왜? 모든 게 다 관찰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그죠? 스킨은 왜 액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크림은 왜 고체의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 물질의 상태가 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관찰 시간과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1장입니다. 챕터 1, 액체와 고체에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특정 관찰 시간에서 여러 물질의 상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제 책에 나오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걸 그죠? 좀 한번 함께 다 읽어보고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자,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물질은 액체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관찰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모든 물질은 고체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면 왜 스킨은 액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크림은 고체의 특성을 나타낼까요? 이 물음을 답하기 위해서 앞에 그림을 한 번 더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관찰 시간에 따라서 다른 흐름성의 변화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관찰 시간이 무한대가 될 때가 순수한 액체 상태가 되고요. 관찰 시간이 0이 될 때가 순수한 고체 상태가 돼요. 순수한 고체 상태가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스킨도 이런 식의 직선을 갖게 되고, 로션도 이런 식의 우상향, 크림도 이런 우상향하는 이런 각각의 나름대로의 직선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스킨, 로션, 크림이 다른 성상으로 왜 흐름성이 다르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몇 초 정도 바라보나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사물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본다고 하면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정도 뭔가를 바라봐도 굉장히 좀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해도 뭐 1분, 그죠? 뭐 몇십 초 길어도, 그죠? 그 정도의 수준의 보통 우리가 갖는 관찰 시간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보통 한,
몇 초에서 한 1, 2분 정도,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이 사이의 관찰 시간에서는 이렇게 관찰 시간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요. 아, 대부분 다 이 정도 되겠구나 할 때, 요때는, 그죠? 크림과 로션과 스킨의 요게 상태가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되죠. 그죠? 즉, 뭐냐면, 모든 물질들이 나름대로의 다 이런 관찰 시간에 따른 흐름성, 곡선을, 직선을 다 이런 식으로 갖게 돼요. 이런 그래프를 다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정한 관찰 시간에서 관찰을 하잖아요. 뭐, 이야기했다시피 몇 초에서 몇 분 단위로 관찰하게 되면 이런 특정 관찰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각각 크림, 로션, 스킨의 상태가 각각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요거를 요 면을 하나의 그냥 그래프로 직선을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순수한 액체 상태 요게 그래프 이제 세로축의 제일 위에 있었던 거고 순수한 고체 상태 요게 세로축의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태 A, 상태 B, 상태 C 요걸 그대로 옮긴 거죠. 이걸 그대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모든 물질이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액체 상태가 되고 액체 상태의 흐름성이 커지고 관찰 시간이 짧아질수록 고체 상태, 흐름성이 줄어들어서 고체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어떤 특정한 관찰 시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스킨과 로션과 크림, 그죠? 스킨은 순수한 액체 상태에 가깝고 로션은 크림과 스킨의 중간이 되고 크림은 고체 상태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그죠? 자, 이 상태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했죠? 스킨은 액체, 로션은 액체, 크림은 고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한 선상에다가 이렇게 일직선상에다가 놓고 보니까 스킨도 액체 상태에 가까운 거지, 그죠? 가깝고 크림은 고체 상태에 가까운 거지. 이게 모두 다 액체 상태, 고체 상태를 동시에 갖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물질은 고체 아니면 액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우선 관찰 시간에 따라 가지고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관찰 시간에서 볼 때도 우리가 어떤 고체와 액체로 분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체다, 액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는 액체의 특성이 가깝고 어떤 물질은 고체의 특성이 가깝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즉, 이 물질은 고체다, 액체다, 이 물질은 뭐 고체다, 액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조금은 틀릴 수도 있다. 아니면 틀린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유별나게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고체와 액체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상태 비교를 했었고 유별학 관점에서는 과연 고체와 액체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물질이 스킨이나 로션이나 크림이 흐르는지를 알려면 이렇게 기울여 봐야 되잖아요. 스킨이 들어있는 병을 이렇게 기울이면 흐르잖아요. 즉 기울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울인다는 게 힘을 준다는 거죠. 힘을 주면 이게 흐르는 거고 크림이 든 병을 기울이면 크림은 흐르지 않고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러지 않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올로지 유별학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이게 흩어지는지 아니면 저장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의 성질이 서로 구분됩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4장에서 점탄성을 정의할 때 그 오실레이션 테스트라는 걸 공부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즉 뭐냐 하면 우리 손등에다가 그죠? 손등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요. 왜냐? 중력에서 계속 힘을 쭉 당기기 때문에
물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따라서 흘러내리게 돼요. 즉, 스킨도 물하고 거의 똑같은 그 성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킨을 손등에 보면 이렇게 따라 흐르죠. 그렇죠? 이렇게 흐르게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힘을 주면, 이 힘을, 스킨은 저장을 못하고 그냥 힘을 따라서 힘을 흩으면서, 소산시키면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을 없애면서.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크림 사진을 본 적이 있죠. 크림을 손등에 떴을 때 이런 식으로 그대로 뭉쳐서 있잖아요. 흐르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뭉쳐서 있다는 거는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뭉쳐있으면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에 따라서. 그죠? 그 위치 에너지인데 밑에서 힘을 당기더라도 이게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만약에 이게 그 스킨처럼 흘러버리면 에너지가 없어져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에너지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션은 어떻게 될까요? 로션은 딱 이렇게 부으면 일정 부분은 흐르고 일정 부분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션은 크림과 스킨의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소산시키느냐는 스킨이 들어있는 물병에 손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탁 흩어지고 다시 평평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쭉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평평하게 없어지는 건데, 크림의 경우는 탁 뜨면 이런 식으로 끝에 크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게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된다는 거는 그 올라온 부분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게 돼요. 그 모양을 유지하려고. 즉, 어떤 데다 힘을 줬을 때 그 모양이 유지가 되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킨처럼 표면을 딱 건드릴 때 평평하게 다시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평평하게 다시 되는 거는 에너지를 흩어버려서 소산시키는 게 되고요. 크림처럼 딱 떴을 때 그 모양이 딱 유지되고 딱 이렇게 떠서 손등에 놓았을 때 그 모양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에너지를 저장한다, 소산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면 고체가 되고요. 에너지를 흩어버리면 액체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액체는 흐르잖아요. 그죠? 액체는 이렇게 부으면 흘러요. 흐른다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받은 힘을 흩으면서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손등을 탁 치면 처음에 이제 탁 튀잖아요. 튀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제 형태대로 돌아온다는 거는 힘을 소산시키면서 흐른다는 의미가 되고, 이런 성질을 점성이라고 불러요. 점성. 즉 액체의 성질은 뭐죠? 흐르죠. 흐른다는 거는 에너지를 소산시키고 힘을 받으면 그거를 흩어버려요. 저장하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거를 흐름이라고 하고, 이러한 액체의 성질을, 흐르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불러요. 점성. 그죠? 그 다음에 고체의 성질은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을 때, 크림을 딱 뜰 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을 유지를 하죠. 즉 에너지를 저장해가지고 형태가 변하는 성질을 고체의 성질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탄성이라고 불러요. 탄성. 그죠? 그래서 그 액체의 성질은 흐르고, 그죠? 흐르고 이런 흐르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부르고요. 고체의 성질은 뜨면 그 모양을 유지를 해요. 그 모양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이러한 성질을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액체의 성질을 점성이라고 부르고요. 고체의 성질을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액체의 성질을 점성, 고체의 성질을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점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어떤 물질이 흐르게 되는데, 흐르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계속 움직이는 성질이 흐름이 되는데, 즉 흐른다는 거는 힘을 주면 계속 힘을 주는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힘을 주는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흐름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흐른다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하죠?
자, 흐른다는 건 어떻게 흐를까? 그죠?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흐르면 빨리 흐르거나 천천히 흐르게 되는 거예요. 빨리 흐르거나 천천히 흐른다. 즉, 흐른다는 걸 힘을 주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흐르는 거리를 힘을 주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힘을 준 시간으로 나누게 돼요.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물리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냐 하면 힘을 받는 동안,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힘을 준 시간 나누는 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즉, 물질이 흐르는 성질은 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흐른다는 거는 속도로 나타나게 돼요. 즉, 흐른다는 거는 빨리 흐르느냐, 천천히 흐르느냐,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빠른가, 느린가, 즉, 속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움직였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힘을 빼면 스프링처럼 되돌아가거나, 그걸 계속 힘을 받는 동안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성질을 변형이라고 불러요. 디포메이션, 변형. 그죠? 이 변형은 힘을 주는 스프링처럼 당기면 계속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죠. 딱 놓으면 그 에너지가 솟아난 원래대로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 힘을 주면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힘을 주는 시간 내내 이동해 있잖아요. 이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힘을 주는 시간 동안 움직이는 유지된 거리가 바로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즉, 변형이 된다는 거는 어떻다? 거리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면 액체의 성질은 점성이라고 부르고요. 액체가 움직이는 형태는 흐른다고 표현해요. 흐른다. 그럼 흐른다는 거는 빨리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 즉, 속도로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흐르느냐. 이래서 우리가 2장에서 이런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곡체의 성질은 탄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탄성은 움직이는 형태가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변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힘을 주면 그 힘을 받는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가지고서 움직임을 파악하게 되고 얼마나 이동하느냐가 탄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장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합쳐서 4장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관찰 시간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를 흐름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특정 관찰 시간에서 우리가 왜 스키는 액체로 판단했고 크림은 고체로 판단했는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액체의 성질을 점성, 고체의 성질을 탄성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